정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23개 사업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업의 이 예산이 24조 1000억 규모다는 겁니다. 아마 설에 지금 이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가 유치해온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거라고 업적을 자랑한다고 바빴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래 도입한 것은 99년 김대중 정권 때 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사업주무부처가 하다 보니 전부 저거 부처에서 사업을 땡겨가지고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는 돈 잔치가 넘치고 한국농촌공사 같은 경우에 농어촌진흥공사일 때 시화관측지와 새만금 관측지 저 두 개 사업으로 뭐 한 50조, 60조를 수십 년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국민에게 돌아온 부분은 뭡니까? 관측해서 좋지요. 그렇지만 그 관측한 땅들이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보장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평당 100만 원 든 새만금 관측지에 태양광 설치를 해놨겠습니까? 자, 그래서 업자들한테 다 유착되어서 공무원들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이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우려됐던 게 94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33건의 타당성 조사 중에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 외에 32건이 다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라는 게 아주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자에게 한마디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고양이들한테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생선을 안겨준 거고 이제 한국도 일본처럼 다람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후유증이 클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 예산이나 꼴은 어떻게 되든지 이런 것들을 다 면제해 줬을 때 발생할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일본이 한참 이 버블, 이 부풀어 올랐을 때 부동산 버블이요. 이제 부동산으로 나라가 온통 매달려 갔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보면 거대한 놀이시설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지요. 전국 곳곳에 있는 희한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년에 이제 91년부터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나니까 계속 과거처럼 이 뭐랄까요? 이 경기 부양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대규모 SOC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0개의 공항을 일본 정부가 지방 곳곳에 만들었고 전국에 전부 고속도로를 다 놨습니다. 그리고 철로도 곳곳에 다 또 보완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무런 차도 다니지 않는 데다가 고속도로를 낳아서 다람쥐, 소, 곰이나 다닌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일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역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F1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이 영암인가 했지요. 그때 공사비가 7,330억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8,752억으로 1,200억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자,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사업 중에도 의정부 경전철처럼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해서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파산 신고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되게 돼 있는데 자,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사업 중에 하나는
이 새만금의 공항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나라 규모, 콩할 만한 나라예요. 비행기가 운송을 담당하는 것은 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나 필요한 거죠. 근데 콩할 만한 나라에 고속철이 영호남에 다 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통망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지방에 곳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있어요. 비행기가 하루에 한두 번 이착륙하는 공항이 있고 아예 이용객이 전혀 없는 개점 휴업 상태인 공항도 있습니다. 공항이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치 논리로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공항이 8개, 국내 공항이 7개,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자, 군용으로 쓰는 공항은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인구 500만인 호남 지역에 공항만 4개가 있습니다. 기존 군산, 광주, 무안, 여수. 자,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 공항이 또 예타 면제를 받게 되면 5개가 됩니다. 인구 500만의 공항 5개. 1300만이 사는 영남에도 5개 공항이 있어요. 대구, 김해, 울산, 사천, 포항요. 인구 155만인 강원도에도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2개가 있습니다. 이 공항 대부분이 다 적자예요. 입지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통령 나온 고향이라서 실력자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항 하나 만들려면 수천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토목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유지나 업자들은 이걸 따오라고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 자구도 필요 없는 그냥 지나가면서 썩 쳐다보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마치 대단한 발전 요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여수 가고 비행기 타고 무안 가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자, 그래서 또 영남에서도 TK와 PK가 신공항을 어디 만드냐라는 걸 놓고 몇 년째 싸움박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정작 주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지역의 유지라거나 토라거나 업자들이 중심이 돼서 부추겨가지고 공항하자. 그래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싸움질을 하고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정치 권력 거물들이 뛰어들어서 새 대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신공항도 영남 밀양에 하자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고향이라는 TK에 선물 주는 거다 해서 그쪽이 좋아했고 부산 가덕도는 문재인이 고향이다. 이래서 또 그거는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을 때 부산에 5석만 더 민주당에 주면 박근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공항을 착공하겠다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발벗고 나서서 또 공항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 지역 주민이 반긴다는데 지역 주민 중에 이거 덕볼 사람은 없고 업자와 토들만 재미 보겠지요. 자, 인구가 있든 없든 일단 유치해 놓고 보자. 그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겁니다. 작년에 10개 공항의 적자가 합쳐서 모두 797억 8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자, 작은 데는 27억, 큰 데는 140억쯤 적자가 났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가지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억, 수백억씩 적자가 나는 이런 공항에 짓는다고 수천억, 수조원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년 또 적자가 수십억, 수백억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도 국제공항이랍니다. 이렇게 8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공항들 중에 국내 공항이 군산, 여수, 포항, 울산, 원주, 사천, 광주인데 흑자를 내는 것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공항뿐이고 대구도 2016년에야 간신히 흑자 전환이 됐고 나머지 지방 공항들은 다 지금
빌빌 싸고 있습니다. 잠깐 흑자 됐다가도 중국 관광객 오고 하면 또 금세 적자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새만금에다가 국제공항을 갖다가 예타 면제 없이 짓게 하고, 제주도에는 또 저 성산포 옆에다가 이 공항을 짓는다고, 또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나무 이런 데 짓고 서산국제공항까지 충남에 또 짓게 되면 이 공항들이 더 빨리 또 적자가 커질 거고 망해 갈 겁니다. 자, 전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도 다 속여가지고 숫자를, 이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용객 수를 부풀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악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입니다.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텅텅 빈 활주로에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다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878만 명이 이용할 거라 했는데 1년에 10만 명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2007년에 목포공항,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대처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개항했지만은 오가는 항공기가 없습니다. 정기 국제 노선도 없이 가끔씩 전세기만 들르는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항을 놔놓고 뒤에 또 KTX나 이런 게 생기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9억, 재작년에 118억 적자가 났답니다. 자, 영동권 허브 국제공항이라 해서 3,500억을 들여가지고 2002년에 개항을 했는데 침체 늪에 빠져서 2009년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공항 활용도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저도 속초 갈 때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강릉이나, 이제 이런 데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해서 사고 날 게 아니라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금이 남아도니까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요, 혼자 사는 59살 먹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공사판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집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만 마치고 한마디로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이 다 돼 가는데 혼자인데, 설날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에다가 김치만 갖고 먹는데 이제 몸까지 망가졌다는 겁니다. 노동하다가 무릎 관절에 적신호가 와서 신문 배달로 바꿨고, 자, 그랬는데 이 새벽 배달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됐는데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병을 먹고, 그러다 보니 당뇨병도 왔고, 자, 이래서 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일을 못하게 되어가 지난해 3월에 신문 배달까지 못하게 돼서 지난해 12월에 기초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주거비 지원, 생계비 주거비 지원 66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빨이 다 빠졌고 아래 입만 6개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들이 있지만은 형제들도 다 못 살고, 누이들은 결혼을 해서 살지만은 연락이 오래전에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살아봤자 이제 죽음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만 남았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요, 결국은 죽어도 누구 한 명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빈곤하고 독거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기초생활 수급자 13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1인 가구가 83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중위소득의 60% 미만 저소득 가구의 53%가 이 독거 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후반까지 보통 돈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못하면 평생 미혼으로 거의 확정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요, 이분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좋은 직장을 잡지도 못하고 그냥 노다다판을 전전하다가 결혼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살다가도 IMF나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나고 그래서 가게가 재정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극빈층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라 돼서 다행인데 또 한 할머니는 나이가 77인데 며느리가 아들이 죽고 연락이 끊겼는데 며느리가 재산이 있어서 기초수급자도 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25만 원을 가지고 혼자서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이 이 설 연휴를 보냈다고 합니다. 수급자 1인 가구 생계비가 51만 2,100원인데 이거에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방에 77 먹은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복지관에서 준 반찬 일부가 전부고 몸은 온통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자가 되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빈곤층이 지금 93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 20대의 62%가 계층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년 전보다도 15%가 늘었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젊어서 순진해서 그렇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자면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게 62%가 아니라 제가 볼 때 80%, 90%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공한 사람 한 명을 두고 다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잘못이죠. 자, 이들뿐만 아니라 또 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아원이라고 부르던 보육원에요. 만 18세만 되면 이 사람들이 시설을 떠나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면 고아원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내보내요. 그런데 돈 500만 원이 달하는 겁니다. 나갈 때요. 사회 적응비라고. 자, 그래서 한 소년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헤어져서 이 보육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만 18세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공장에 취업은 하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혼자 살면 아주 외로울 것 같아. 고아원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아예 영어로 시작해야 하는데 딴 집 애들은 부모도 있고 교육도 받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 떠나야 되는 애들이 18살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나이가 18세가 넘어가지고 고아원을 떠나는 애들이 2,400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을 이 자립할 때 주는 돈이 500만 원이 달하는 겁니다. 참 큰일 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정하게 어느 수준만 되면 장학금도 주고 숙소도 지원을 해줘서 얘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로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사회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에는 돈이 썩어 남아서 북한에 돈 준다고 지금 못 줘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이 출범하고 북한에 얼마를 줬는지 누가 묻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미국이 북미 회담을, 미북 회담을 하고 나면 북한의 개성공단이고 금강산 관광이고 도로 철도 연결이고 얼마를 줄지 모릅니다. 그 이면에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 가량 있고 1년에 수천 명이 고아원에서 내쫓겨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을 짓겠다고 몇 천억 몇 조씩을 들고 1년에 적자를 7, 800억씩 냅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런 공항 안 짓고 필요 없는 도로 안 하고 필요 없는 철도 안 놓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이러고도 당신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할 진짜 양심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명박이 그런데 토목 사업에 돈 다 쓴다 해놓고 당신이 대통령이 된 시대에서 지금 서민들이나 빈민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말한 보육원에 나오는 애들, 홀로 방치된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북한에 돈 주는 거,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이런 거 다 안 하고 국가 예산을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토목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가가 공공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공공 토목 사업이죠.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정말 당신이 이 나라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